미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 이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뒤늦게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드 미 국무부 차관은 해당 조지아주 체포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이번 사건을 현대차 잘못이라고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투자 축소 가능성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미국 측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동맹국인 한국 국민을 상대로 벌어진 초유의 불미스러운 체포에 미국 정부도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과의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발동될 것 같다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이 한 것을 보고 배우라 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처럼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도 받아들이고 이 관세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한미 간 15% 관세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최종 타결된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협정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 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현 시점까지 미국 측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에는 이미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는 아직 관세가 붙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한국이 일본처럼 백기투항하는 굴욕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바로 그 점을 꼬집어 왜 한국만 일본과 다르게 행동하느냐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내세우는 관세 협상의 조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무려 5,500억 달러 약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그 자금을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쓰도록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일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기금으로 활용되고 전체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25%로 예고됐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받는 협정을 맺었고 합의 불과 44일 만에 15% 관세가 발효되어 현재 일본차는 15% 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은 천문학적 비용을 치르며 미국 뜻대로 해준 덕에 이 관세 폭탄을 일부 피한 것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도 이와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일본처럼 수백조 원대 현금을 바치듯 투자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일본과 같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약 450조 원 투자금을 고스란히 가져오라는 압박을 넣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협상을 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만 유럽은 워낙 여러 나라의 규모도 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하기 벅찼는지 일단 뒷전으로 밀어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유럽도 대미 투자를 약속하긴 했지만 일본처럼 즉각적인 이 현금 제공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산업 투자하는 형태였고 그 조건도 훨씬 느슨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루기 쉽다고 본 한국만 일본과 묶고 동일선상에서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거액 현찰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으면 15% 관세 약속은 없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협상장에서 한국 측이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항변하자 러트닉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조지아주 체포 사태에서 비롯해 느닷없이 나온 러트닉의 관세 폭탄 발언까지 일련의 상황을 통해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돈은 가져오되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미국의 돈과 기술만 바쳐라, 고용은 철저히 미국에게만 돌아가야 한다 라는 극단적 자국중심주의로 요약됩니다. 관세 정책도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자금과 첨단 기술을 탐내면서도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할 한국 인력은 쫓아낸 꼴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만 이득을 보고 한국은 손해만 보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상식을 벗어난 500조 원 현금을 바쳐라 식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황당한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며 한국이 거절했다고 바로 25%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25% 관세를 내고 미국의 천문학적 현금을 갖다 바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고 기축통화 국가라 그나마 돈을 찍어서라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도 일본과 다르고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싸잡아 똑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내놓으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이며 그런 요구에 응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감당 못할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관세를 막고 이 미국과 당분간 무역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손해를 일부 보겠지만 미국 역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던 대미 협력사들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면 정작 미국 경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이 제안했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미국 조선업 부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약 100억에서 200억 달러, 약 26조 원에 달하는 투자 의향을 밝혔는데 미국은 이 사업의 이익 90%를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나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끝내 한국을 몰아붙여 이 프로젝트마저 무산된다면 미국의 쇠락한 조선업은 회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아가 미국이 야심차게 꿈꾸던 첨단 제조 부흥 계획 역시 한국의 협력 없이는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미국이 목표로 한 국내 제조 기반 육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압박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들은 하나도 달성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5% 관세를 감내하는 선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손해가 나겠지만 미국에 갖다 바치려던 막대한 자금을 국내 투자나 다른 대안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미국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관세 내고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나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10년간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을 78로 볼 때 미국은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자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최후의 선택까지 검토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젠 관세 맞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흑자는 그렇게 했다가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리면 어쩌냐는 우려도 내놓지만 정작 기업들은 미국 정부야말로 엄포만 잔뜩 놓고 실제로는 자기들도 손해볼 일은 적당히 조절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쉽게 말해 미국도 자기네 실속은 차릴 테니 기업들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지어놓은 미국 공장 부지는 최소한의 가동만 하고 추가 투자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면 철수보다는 기존 투자 규모를 동결해두고 나중에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조금씩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당초 미국에 투입하려던 자금과 자원은 한국이나 다른 제3국에 투자하면서 향후 4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에 공장을 둔 LG전자 등은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를 유보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또한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의 추가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투자조차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을 들여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현재 건물 뼈대는 모두 올렸고 핵심 장비 반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당초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정작 추가 투자 결정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본다. 더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은 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고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을 뒤집고 계속 뒤통수를 치는 판이니 기업들로서는 이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부터 이어진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는 일관성 없는 기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기업 전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밥 먹듯 약속을 어기는 분위기이니 기업 입장에선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가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 무쌍함과 일방성은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손 털고 나올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황을 보면 완전히 빈말도 아닌 듯합니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도 건물만 지어놓고 정작 핵심 생산 장비 투입을 미루며 이 장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 삼성에 주겠다는 보조금은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보다 몇 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시절부터 미국 측은 보조금의 대가로 한국의 핵심 기술 정보를 공유하라는 압박도 간접적으로 가해왔습니다. 미국이 보조금 줄 테니 공정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삼성 등 입장에선 기술까지 뺏길 우려가 있으니 더더욱 미국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럴 바엔 차라리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는 유턴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TSMC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나오고 수익성도 악화된다면 누가 목돈 들여가며 미국의 공장을 더 지으려 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생산 기지를 제3국으로 분산하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키우는 쪽을 모색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이 브릭스 같이 미국 빼놓고 우리끼리 잘 사는 길을 찾겠다라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할 만큼 호락호락한 시대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은 여전히 막대하기에 이미 발표된 투자 계획을 하루아침에 철회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트럼프 씨의 고압적 압박과 고관세 위협이 지속되면 될수록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마음을 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분위기는 더는 새로 투자하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쪽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재계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괜히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또 뒤통수 맞느니 눈치 보며 버티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NO를 외치며 자세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데 서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못 박은 것이 그 방증입니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끌려가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뚝심 있는 태도에 국내 여론도 이젠 우리 위상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서둘러 휘둘릴 필요 없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변화무쌍한 태도에 일일이 일일비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원칙과 신뢰를 챙기며 침착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소신을 지켜나간다면 이번 위기도 오히려 국가적 자존과 이익을 지켜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